레미제라블. 어떤 밤은 길고 어떤 밤은 춥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는 작은 순간이다. 이제부터 지침이 되는 30문장과 그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려 한다. 예,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를 정리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내일을 향한 발걸음은 여전히 내 발에서 시작된다. 눈발이 흩날리던 그 겨울밤, 한 남자가 있었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던 시간, 19년이었다. 그가 훔친 것은 빵 한 조각이었지만 세상은 그에게 인간다운 자리까지 빼앗았다. 출소 후에도 그 번호는 계속 따라왔다. 여관의 문은 닫히고 사람들의 눈빛은 칼날이었다. 죄수는 안 받습니다. 그 한마디로 사람은 거리로 밀려났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세상은 굶주림보다 무관심이 더 춥다는 것에. 하지만 이 절망은 끝이 아니었다. 두 번째 삶을 위한 아주 낮은 부름이었다. 이 누군가의 겨울엔 설명 대신 자리 하나를 내어주자. 환대는 설명보다 빠르고 구원은 작은 온기에서 시작된다. 모든 문이 닫혔을 때 단 한 문이 열렸다. 한 신부가 말없이 식탁을 차리고 빵과 따뜻한 수프 그리고 의심 없는 눈빛을 내어주었다. 그는 설교하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여기 앉으세요. 오늘은 따뜻하게 주무세요. 믿음은 언제나 말보다 먼저 온다. 의심 대신 환대가 먼저 온다. 장발장은 처음으로 느꼈다. 그래, 나도 사람인가 보다. 밤은 여전히 길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그의 마음에 불을 켰다. 3. 용서는 빚을 지우는 게 아니라 내일을 열어주는 초대장이다. 새벽에 그는 흔들렸다. 가난은 습관처럼 손을 움직이게 했다. 그는 은초대를 움켜쥐고 도망쳤고 곧 경찰에게 끌려왔다. 그런데 신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다. 그건 내가 그에게 준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이 아니었다. 그를 살려내기 위한 진실의 선택이었다. 그 한마디에 쇠사슬 같은 과거가 느슨해졌다. 장발장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 다시 살아도 되는 걸까? 용서는 죄의 길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격을 돌려주는 일이었다. 4. 바뀐 이름으로 숨지 말고 바뀐 습관으로 증명하라. 습관이 바로 인생의 증거다. 그는 다른 도시로 갔다. 새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다. 일터를 만들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정직하게 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시장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새 이름은 가면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을. 오늘의 나로 어제의 나를 이기겠다. 그 말이 그의 출근 노래였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과거를 이길 체력이 생긴 것이었다. 5. 정의가 숨쉬려면 법의 가장자리에 사람의 숨결이 있어야 한다. 자베르는 법을 믿었다. 구부러지지 않는 직선처럼 단단했다. 장발장은 인간을 믿었다. 굽었다가도 다시 펴지는 갈대처럼 유연했다. 두 사람은 늘 어긋났지만 묘하게 서로를 닮아 있었다. 자기 신념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다. 법이 질서를 지켜도 인간을 살리지 못한다면 정의의 심장은 멎는다. 자비는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질서가 목적을 잃지 않게 붙잡아준다. 6. 누군가의 몰락 앞에 도덕을 들이대지 말고 제도와 구조를 먼저 바라보자.
판티는 사랑을 믿었고 버려졌다. 이를 구했지만 세상은 그녀를 내쳤다. 가난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다만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 뿐이다. 머리카락을 팔고 치아를 팔고 마지막 체면까지 팔던 그 밤, 그녀는 세상에 묻고 싶었다. 내가 정말 죄인인가요? 아니면 당신들이 만든 환경이 죄인가요? 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7. 세상을 사랑하겠다는 말보다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더 멀리 간다. 판틴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긴 사과도 미움도 아니었다. 한 이름, 코제트였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장발장은 달라졌다. 누군가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다짐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그때 그는 알았다. 진짜 구원은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한 사람에게 닿는다는 것을. 8. 보호는 은혜가 아니라 동인이다. 지키는 동안 나도 다시 살아난다. 밤골목에서 떨고 서 있던 아이의 손을 장발장은 조심스럽게 잡았다. 손은 차가웠지만 포기하지 않은 체온이 남아 있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그는 이상하게도 자신이 구원받는 것을 느꼈다. 보호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 서로를 살리는 이방향의 일이다. 9. 가족은 닮은 얼굴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발걸음으로 만들어진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정리되었다. 가족은 혈연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책임으로 완성된다. 밥을 차리고 긴 밤을 함께 버티고 아픈 날 약을 사오는 반복된 일상 속에서 장발장은 깨달았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호칭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이었다. 10. 두려움은 오래 못 달리지만 사랑은 끝까지 달린다. 과거는 그림자와 같다. 도망치면 길어지고 돌이켜보면 짧아진다. 자베르의 발걸음은 냉정했고 장발장의 숨은 단단했다. 그는 도망자가 아니라 보호자로 달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이의 내일 때문이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위해 더 멀리 달린다. 11. 이상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교정이다. 불편함을 견디는 사람들이 세상을 앞당긴다. 앵졸라와 친구들은 바리케이드를 쌓았다. 그들은 거대한 이념을 내세우기보다 불평등을 바로잡고 싶었다. 12. 진짜 사랑은 나에게 오라가 아니라 너의 길이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마리오스가 코제트를 처음 본 날 세상의 소음이 잠시 멈춘 듯했다. 사랑은 설명보다 먼저 온다. 장발장은 그들의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붙잡으려 하지 않고 길을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단단한 사랑이었다. 13. 연대란 같은 생각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두려움을 건너는 일이다. 바리케이트의 새벽. 책상, 의자, 나무, 돌, 모든 조각이 하나의 벽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벽이라기보다 약속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버리지 않겠다. 총탄이 쏟아질 때 그 약속은 시험대에 올랐다. 그 새벽 그들은 두려움보다 서로를 먼저 확인했다. 14. 진짜 용기는 싸움의 승리가 아니라 생명을 끝까지 밀어올리는 결정이다. 그는 초월들지 않았다. 대신 쓰러진 젊은이 하나를 들었다. 마리오스였다. 이유는 단순했다. 코제트의 웃음을 지키려면 그 웃음의 반쪽인 마리오스를 살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장발장이 선택한 가장 어려운 용기였다. 15. 끝까지 가면 길이 되고 끝까지 버티면 내가 된다. 하스돌은 도시의 내장 같았다. 악취와 진창, 막힌 문들 속에서
그는 넘어지고 또 일어났다. 등에 맨 청년 마리우스의 체온이 그의 두 다리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길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었다. 포기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것이었다. 16. 흑백만 보던 눈에 회색이 들어올 때 그 눈은 비로소 사람을 본다. 도망자에게서 은혜를 입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장발장이 자신을 살려보낸 그날, 자베르는 평생 믿던 직선의 윤리가 흔들렸다. 법은 여전히 옳았지만 인간은 때로 그보다 더 옳을 때가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침묵은 비극이자 또 다른 가능성이었다. 17. 설명되지 않는 선함과 마주할 때 머리로 단정 짓기보다 가슴으로 기다려야 한다. 자베르는 강을 오래 바라보았다. 물은 틈 사이로 계속 흘러가고 법과 자비, 옳음과 사랑이 한데 섞여 흘렀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섰다. 그것이 그를 무너뜨렸다. 그 밤은 우리에게도 묻는다. 나는 설명 불가능한 선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18. 기적은 큰 사건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드는 아주 평범한 다음날이다. 숨이 돌아온 아침. 마리우스가 눈을 떴다. 코제트는 웃다가 울었고 장발장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구원은 근사한 분장이 아니라 살아남은 두 사람이 나누는 첫 아침이었다. 19. 내가 널 사랑한다면 널 소유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장발장은 한 발 물러섰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붙잡는 일은 쉽지만 놓아주는 일은 어렵다. 그는 알았다. 떠나보낼 줄 아는 사랑이 가장 먼 곳까지 닿는다는 것을. 20. 진실은 상처를 내지만 그 상처가 관계에 깊이를 준다. 장발장은 마리우스에게 과거를 고백했다. 도둑, 죄수, 포망자, 그리고 은초 때. 마리우스는 흔들렸지만 코제트의 눈빛이 대답을 대신했다. 우리는 모두 상처로 배운다. 상처는 깊이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21. 패배는 멈춤이 아니라 전달이다. 넘겨받을 사람을 믿고 끝까지 자기 몫을 하자. 앵졸라와 친구들의 이름은 땅바닥에 쓰러졌지만 그들의 흔적은 벽돌과 벽에 남았다. 패배는 결과가 아니라 기록이었다. 그 기록은 다음 사람의 예고편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지는 등 뒤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났다. 22. 감사는 타이밍보다 방향이다. 늦었어도 진심이면 길을 찾아간다. 판틴에게 쓰는 편지. 장발장은 밤마다 속으로 편지를 썼다. 당신의 아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마움은 늘 늦게 온다. 하지만 늦은 감사도 결국 도착한다. 그것이 진심이라면 말이다. 23. 받은 선물은 흘려보낼 때 가치가 완성된다. 그 촛대는 여전히 방을 밝혔다. 장발장은 깨달았다. 받은 용서를 나만의 소유로 묶는 순간 그것은 낭비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그 빛을 사람들에게 나누었다. 자신에게 건네졌던 그 새벽처럼 말이다. 24. 평화로운 작별은 미뤄둔 대화가 없는 사람에게만 허락된다. 마지막 식탁. 작은 식탁 위 둘의 웃음. 그의 미소가 있었다.
더 말할 것도 덜 말할 것도 없는 정확한 평화가 방안을 채웠다. 떠날 때 고요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이다. 25. 구원은 누구로 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원래의 나를 돌려주는 일이다. 도둑도 수인도 시장도 아닌 그저 한 인간이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되찾는데 평생이 걸렸지만 그래서 그 이름은 더 깊었다. 26. 법은 길을 만들고 자비는 사람을 걷게 한다. 그는 법을 미워하지 않았다. 법이 있어야 약한 사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이 닿지 못하는 끝에서 자비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자베르를 떠올리며 조용히 기도했다. 20제. 다음 사람이 더 쉽게 선해질 수 있게 오늘 내 몫의 친절을 남겨야 한다. 코제트의 웃음 속에는 판틴이 있었다. 앵졸라가 있었고 신부의 촛불도 있었다. 우리는 늘 타인의 선함 위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친절이 또 다른 누군가의 덜 어려운 선함을 가능하게 한다. 28. 남을 이기는 것보다 어제를 이기는 것이 인생의 주경기장이다. 세상이 모르는 승리가 있다. 표창도, 기사도, 박수도 없는 승리다. 그것은 내 양심 앞에서 이기는 일이다. 장발장은 자기 자신에게 졌던 많은 날들을 이기고 나서야 비로소 조용해질 수 있었다. 29. 사랑은 해석이 아니라 번역이다. 너의 고통을 내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벽에 흔들리는 불빛이 세 단어를 적었다. 용서, 책임, 사랑. 장발장은 평생 이 단어들을 번역하며 살았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언어로 옮기고 자신의 힘을 타인의 언어로 건네며 살았다. 30.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구원하기엔 충분히 따뜻하다. 공장의 굴뚝, 학교의 창가, 병원의 복도, 어디에나 작은 촛불이 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서 더 가능하다. 우리는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존재다. 장발장의 시대는 끝났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의 방식으로 그의 은촛대를 다시 켤 수 있다. 끝으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는 서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장발장이 남긴 건 위대한 영웅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네는 작은 촛불 한 개 같아요. 그러니 오늘 당신의 곁에도 그 빛이 머물길 바랍니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 그는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혁명가였고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귀족의 시대에 태어나 민중의 고통을 말했고 추방과 망명 속에서도 펜을 놓지 않았죠. 그에게 문학은 예술이 아니라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노트르담의 꼽추, 레미제라블, 그 모든 작품 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흐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빅토르 위고는 그 대답을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로 남겼습니다.